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약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네, 너무 치료받는 게 하나 있어서. 너무 저 과로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연초 장세를 보면 이제 1월장만 보면은 뉴욕 증시 최고 22년 만에 최고의 1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형성됐던 최악의 심리에서 최악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그 간극을 메꾸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저희가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다 예상했던 유럽의 침체, 유럽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수급을 갖다 원활히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안 될 거다에 배팅을 하면서 독일은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온도가 너무 따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 쪽이 그 심리적인 부분과 경기에 대한 체력 부분이 그렇게 악화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아마도 분명히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의 회복이 기존의 뭐 차, 화, 정이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분명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빗장을 걸어 잠갔다가 푸는 거하고, 두 번째는 거의 3년 정도였죠. 공동부유라는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계속 기업을 옥죄다가 그것을 이제 부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신호들이 이제 오니까 모두 다 이제 들썩이는 이제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훈풍이 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 말에 이제 우리 특징을 보시면은 달러 강세가 정말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정말 심해지면서 그 외환 시장에서 독특하게 수합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냐면 달러를 자꾸 이제 자국 통화 대비해서 빌리려고 했는데,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수합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자금 여력도 순풍이 트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 시장 쪽하고 외환 시장으로 돈이 갔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 돈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이고, 아직은 조금 갈 길은 남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 2일 새벽이 되겠죠. FOMC.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1월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확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특별히 이변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멘트나 통화정책 성명서 상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완화적인 멘트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PC 물가나 그 미국의 CPI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기조이긴 한데, 작년도에 그 주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확인하게 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고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물가가 확연하게 이제 떨어지고 기조적으로 더 빠질 거다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탠스 변화를 굳이 위험성 있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뭐냐면은 작년과 틀리다는 겁니다. 작년처럼 무언가 스탠스 변화가 이제 나타나면, 감지되면 갑자기 우르르 모든 자산 시장이 위험해지고 그게 아니면 또다시 회복을,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작년도의 비관적인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 너무 비관적인 부분을 갖다가 되돌리는 조정의 그런 구매인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거는 연준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의 얘기인즉슨 시장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 김칫국 마시지 말라, 이런 경고를 계속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확률은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마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21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21년도 연말에도 페드는 이 저금리를 갖다가 물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금리가 먼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도 금리 정책이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유를 한 거죠, 오히려. 근데 결국에는 따라가게 됐고, 그럼 이번에도 페드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침체가 오면, 그리고 연말 되면은 어쨌든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지표는 확 떨어질 테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는 5.25, 5.5까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지금 3.5, 3.4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계속 멈춰있다 이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또다시 10년물 금리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점에 있는 것인데, 아마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렇게 손쉽게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형국에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그전과 다르게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만약에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만큼 금리를 피봇한다든지 완화적으로 갑자기 돌려버리면 이번에 받는 비난은 두 번째 비난인데 거의 최악의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화정책의 연속으로 봤을 때도 굳이 위험성을 안고 급격하게 시장 완화적인 기조로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즉 PCE인데 지난 12월에 PCE가 전년 대비 5% 상승에 그쳤어요. 뭔가 이제 물가도 좀 이렇게 좀 안정돼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년비의 기저 효과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가 최근에 이제 80불 내외에서 물론 이제 위아래 10불 정도의 등락폭은 있었지만 사실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내년도, 내후년도로 갔을 때 이 에너지 쪽에 의한 물가의 상승 기저는 오히려 계속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PCE가 낮아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침체, 소비 지출도 좀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기조적으로 우리가 크게 어떤 걱정을 하면서 연준에서 뭔가 정책을 바꿀 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소득 여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의 이제 미국의 소득 여력은 일단은 근로소득이 좋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한테 정부가 주는 이전 소득이 있는데 사회복지 부문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직도 지급을 하면서 전체 소득은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다만 조금 이제 미국 소비도 좀 주춤해지는 거는 저축률이 최근까지 작년 말까지 거의 11월까지 2%대를 기록하다가 3.4%로 약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심리도 살짝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정도의 조정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칭송했던 어떤 굉장히 침체라고 굉장히 특정지었던 기간에 뭐 저축률이 거의 4% 5%씩 급등했던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만한 조정에 불과한 것 같다. 소비도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경기인데요. 그 최근에 뭐 인플레 지표도 그렇고 미국의 4분기 성장률도 그렇고 아주 그냥 비관적 전망만 내놓던 이코노미스트를 비웃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 그 다음에 2001년도에 IT 버블 위기 이런 때를 떠올리면은 당연히 모든 지표는 한 방향으로 우수수 다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정책이 나와서 다시 우수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디커플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디커플링은 경제 부문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금융 부분이 나아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디커플링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 부분은 분명히 급속히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 22년 레버리지 부채에 의한 투자 확대 속도가 실물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다만 두 번째 소비 쪽을 보면은 일단 소득 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감속 속도는 상당히 더딘, 그러니까 견조한 조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은 실무 부분에서도 투자는 빠르게 안 좋지만 소비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디커플링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침체니까 모든 지표가 하강으로 다 간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완만한 침체 속에서 소비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올해 중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 그렇죠. 뭐 침체 아니면 회복 이렇게 양단 간에 무슨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앞서 좀 언급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소비 지출이 특히 작년 12월 달 소비 지출이 0.2% 감소를 했어요. 전월비. 저 연말 소비 시즌인데 아무래도 이 소비가 유지가 돼야 경기 침체도 좀 얕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속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리고 페드가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잘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속도 조절이냐?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서 안정화되면서 미국의 소비의 심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소비가 견조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물가가 생각보다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히면서 예. 오히려 소비를 하려고 그동안 어느 정도 대기했던 수요들까지 감속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률이 3.4 정도 기록한데 4%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예. 소비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조정을 보이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당연히 1번 시나리오인 겁니다. 인플레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완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예. 그런 전략인데, 아마 지금 재정 정책하고 연결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재정 정책에서의 어떤 큰 실패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반기 중에 소비도 견조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더니 지난주에 무려 33%나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위에서 떨어진 폭을 생각하면 또 밑에서 올라간 건 그렇죠.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키 맞추기,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갭 맞추기, 특히나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 기업들은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더 올라갈 여지는 없어라고 이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이제 올랐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해드리는데, 항상 한 부문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업재나 에너지를 제외한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악화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작년 말에 보면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 할인 정책을 잘해서 마케팅을 잘했고, 두 번째는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고유가 시대에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전기차를 테슬라로 여전히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쌀 때 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도 기업군별로 그리고 그 브랜드별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하나의 큰 잣대로서 이제 성장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포인트로 잡기는 좀 별개의 요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가 경기를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같은데 2월 1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 2월 5일에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앞두고 있어요. 유가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오펙에서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 에너지 가격의 이제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정책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가 결국에 주축이 돼서 그동안 작년도에 그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입지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과거에 저유가 상태에서 오펙이 어떤 주도권,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잃었던 시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게 예. 굉장한 신호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산에 대한 조절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조금 반등을 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유가가 더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별개로 사실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이미 값싼 가격으로 원유를 충분히 공급을 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가 큰 변동성을 가하진 않을 것 같다. 오펙의 감산이 올해는 가장 화두이고, 약간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것 같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내려갈 요인과 유지하려는 요인, 그것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무려 7조를 매수했다, 순매수했다, 폭풍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이끄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대세의 전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역시도 지나친 비관적 간극의 맥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그 보시다시피 가장 침체로 리스키하게 여겨졌던 우리 유로스톡스가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지수는 가장 좋았던 시절만큼 지수가 올라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거기에 축차적으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는 한 나라만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환율의 안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금리의 안정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리 트레이딩을 했을 때 상대적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이제 관찰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좋고 위험 자산이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어떤 제조업
기반이긴 하지만 우리의 금융시장을 안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국의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23년도에 굉장히 회복을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산 거다와는 별개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에서 같이 들어온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자체적인 특성을 집중하기보다는 외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좀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로스톡스가 여기서 더 기조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